연소공학 파트입니다. 21번이요. 탄소 79, 수소 14, 황 3.5, 산소 2.2, 수분 1.3로 구성된 연료의 저 발열량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액체인지 고체인지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액체나 고체의 경우에 저 발열량을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었죠. H로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고위 발열량에서 600에 9H 플러스 W다 하는 수분 증발 잡열을 빼준 값이 저위 발열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수소나 산소, 물 여기가 이제 수소고 이제 수분이죠. 이제 일련의 것들은 주어진 상태에 있습니다만 고위 발열량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위 발열량을 계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듀롱식을 줬단 말이죠. 듀롱식을 준 건 아니고 듀롱식을 통해서 계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듀롱식에 따른 고위 발열량 계산할 때는 8100 C 플러스 34250에 H-8분의 5 해서 유효 수소를 만드시고 플러스 2500S 이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8100 곱하기 0.79 79%의 탄소가 있으니까요. 34250 곱하기 수소는 14% 0.14 마이너스 8분의 산소는 0.022가 되겠네요. 플러스 2500 곱하기 황은 0.035 하게 되면 고위 발열량 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고위 발열량 값은 얼마냐면 자 이거 2250으로 바꿔두세요. 해서 만약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34,250이나 지금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2250이 잘 기억이 안 나면 34,000 그냥 34,000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지금 2,500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큰 값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일련의 100단위의 수치들이 잘 기억이 안 날 경우에는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2250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8.56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거 계산됐으니까 따라서 저희 발열량 값은 0.56 마이너스 9 곱하기 H가 아까 0.14 플러스 수분은 0.013이 되겠죠. 해서 계산된 저희 발열량 값은 1041476 이 정도 계산돼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앞서 제가 했던 것처럼 듀롱식을 이렇게도 계산될 수는 있다. 이것까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2번이요. 액체 연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화 및 역화의 위험이 크다. 그 다음에 고체 연료에 비해 점화 및 소화 및 연소 조절이 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체 연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고체 연료에 비해 점화나 소화 및 연소 조절이 어렵다라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고체 연료 같은 경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석탄 이런 거 생각하는데 걔네들 한번 불 붙이고 나서 그걸 이제 다시 끄거나 키거나 할 때 좀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 제가 예전에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불판에 이제 숯 놓잖아요. 안에 화구가 있고 그럴 때 급하니까 막 이제 빨리 불 갖고 와라 그러면 그 안에 숯 같은 거 막 집어넣고 한참을 이제 그 화로에서 떼워가지고 그 다음에 막 4개씩 막 돌려가면서 왜냐면 아직까지 잘 안 탔는데
아무래도 이제 식당까지 다시 들어가서 불 놓는 데까지 이렇게 계속 휘저어주면 앞에 3TO 조건 했었나요? 이게 혼합이 잘 될수록 이 불이 좀 붙는단 말이죠. 그렇게 흔들어 대가면서 가져가서 이제 안에다 다 넣어드리고 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액체 연료나 기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체 연료에 비해서 점화시키거나 소화하는 것이 좀 용이하고 고체 연료는 그게 좀 힘들다라는 거죠. 연소 온도가 대체로 좀 높아요. 그래서 어떤 국부적인 과열을 좀 일으키기가 쉽고요. 고체 연료에 비해서 단위 부피당 발열량이 크고 계량이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그 이론 때는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기체 연료의 장단점 같은 것들을 상호 비교를 해드렸습니다만 항상 고체 연료의 어떤 단점을 아주 이제 극명하게 커버하는 것이 기체 연료이고 액체 연료는 그 중간쯤인 거죠. 고체 연료보다는 좋은데 기체 연료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해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소공학에서 사용되는 무차원수 중에 너셀 넘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셀 수는 대류의 열 전달, 그러니까 대류로 인한 열의 전달과 그 다음에 전도라고 하는 거 있죠. 뭐 금속성은 전도성이 좋다, 목재는 전도성이 좀 나쁘다, 뭐 이렇게 했던 거. 그로 인한 열 전달의 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정답은 2번이고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전도열 이동 속도에 대한 대류열 이동 속도의 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 관련된 식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관련된 식은 지금까지 출제된 적 없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것으로 계산 문제를 푸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좀 나올 수 있구나. 이게 한 13년도인가요? 한번 좀 나오고 다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뭐 10년치 문제 기출 문제를 푸셨다고 했으면 좀 한번 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있었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연료 중에 CO2 max가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이것 1번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조성들이 다 다르고 CO2 max 값이 다 산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정답은 1번인데 여기 보시면 고로가스서부터 대체적으로 문제에서 출제되는 어떤 연료 조성에 따른 그 다음에 CO2 max의 퍼센테이지를 상호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CO2 max가 21%, 얘를 좀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은데요. 이거에 지금 고로가스가 좀 더 높은 편, 혹은 코크스 이런 것들이 좀 높고 코크스로 가스는 좀 다소 좀 낮다. 이런 것들로 좀 상호 비교하면서 나올 때마다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만 찾습니다. 공연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공연비는 A, F, R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얘는 결국은 에어, 공기랑 그 다음에 연료 이것의 B인 거죠. 그래서 레이시오까지 해서 에어 퓨얼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이 AFR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공기랑 연료가 적정하게 조합되어 있느냐 해서 이론적인 이상적인 AFRB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내연기관 할 때 아마 수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AFR 구하는 산정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AFR M으로 구하는 질량비로 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AFR을 부피로 구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비는요, 공기와 연료의 비는 질량비나 부피비로 정의되면서 예혼합연소, 예혼합이라는 것이 혼합을 미리 시켰다는 거죠. 공기랑 그 다음에 있는 연료를 미리 혼합을 시켜서 적정한 비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등가비가 1보다 큰 경우 낙스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원래 공기비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필요로 하는 이론적인 공기 대비 실제로 공급된 공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하는 것이 공기비였어요. 기억나시나요? M이 1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필요한 공기 대비 연소실에 실제로 공급된 공기의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1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완전 연소가 됩니다. M이 만약에 1보다 큰 경우는요. 내가 이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공급된 공기의 양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 공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과잉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연소실의 온도가 연소실이 커지고 연소실 온도가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서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과잉으로 공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과잉 공기로 인한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평소 때보다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M이 만약에 1보다 작아요.
이렇다는 얘기는 연료가 과잉이란 얘기로서 연소실의 온도가 높아지고 불완전 연소를 하기 일수입니다. 그로 인해서 CO라든지 매연 같은 것들의 발생량이 증가되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알았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등값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등값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비를 역수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등값이가 1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은 거냐면 m이 1과 같다, 이거와 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등값이가 1보다 커요 라고 하는 것은 m이 1보다 작다, 이거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등값이가 1보다 작아요, 이 얘기는 m이 1보다 커요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건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 만약 등값이가 1보다 커요 라고 하는 것은 m이 1보다 작아요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m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CO나 매연의 배출량이 증대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최대 탄산가스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최대 탄산가스율은 CO2 max 퍼센테이지 이로써 이론 건조가스량, 바깥으로 나오는 배출가스량 중에 이론적으로 건조한 상태에서 배출되는 가스량 중에 있는 CO2의 양을 산정합니다. 퍼센테이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건조가스량이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표기하실 때는 GOD 이렇게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쟤는 지금 뭐라고 돼 있대요? 실제습 연소가스량이라고 돼 있으니까 실제습 연소가스량은 어떻게 써요? GW라고 하는 것이 실제습 연소가스량이었었죠.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중에 옳은 것만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